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원회 종료를 선언하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뜻을 밝혔습니다. 사즉생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말은 했지만 이 거취 표명 대신에 본인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오늘부터 친윤 지도부, 친윤 초선 영남 의원 중심으로 일제히 김기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며 단결을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마지막 혁신안 보고를 끝으로 해산했습니다. 빈손 해산 논란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김기현 대표는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며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친윤계도 김 대표 사퇴론을 일축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당대표가 물러나는 순간 너도 나도 서로 싸울 것이며 도대체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어떤 혁신과 전략이 있습니까? 일기 지도부였던 배현진 의원도 본인 무능을 100번 자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김 대표 사퇴를 주장한 하태경, 김웅 의원 등을 저격했습니다. 친윤계 초선 의원 10여 명도 단체 대화방에서 김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을 흔들려는 자가 엑스맨, 자살특공대, 혁신을 볼모로 권력투쟁을 하려는 것이라며 김 대표를 흔드는 비주류들을 맹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윤계는 김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별도로 사퇴 후 비대위 전환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당내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했던 이 약속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약속을 지금은 지키지 못했다며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 지도부 내에서도 시간이 없다는 압박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당내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두루뭉술한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신뢰를 잃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미 반혁신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혁신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하면서 반혁신의 상징으로 돼버렸어요. 대표만 새로운 사람으로 비대위원장 바꾸고. 하 의원은 김 대표가 임명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떻게 신뢰하냐며 공관위를 띄울 게 아니라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친윤계 최고위원도 공개회의에서 김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위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대체 답을 내어놨단 말입니까?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당이 쫄딱 망하고 나서야 정신 차릴 것이냐며 이런 당대표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한 열흘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원래는 뭐 연초에 본인의 뭐 결단을 발표하고 총선을 이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유력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55에서 60석이 되는 건 아닌지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며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 마음이 너무 절박하다며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나부터 각오하겠다며 결단을 미루는 김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야당도 내부가 시끄럽지요.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낙연 전 대표 고립작전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자, 이 전 대표가 삼총리 연대설을 띄우자 그 대상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재명 대표 측이 손을 내민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외하고요. 최근 친이낙연계 권리당원은 제명 처분도 받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 만난 적 있어요. 당 관계자는 당 내용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총리들과 회동해 당내 단합과 단결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락이 없으셨나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3총리 연대설을 띄우자 이 전 대표를 빼고 다른 두 총리를 끌어안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한 친명계 의원들의 공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친이낙연계 권리당원 백광현 씨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신체적 특징을 비하했다는 이유입니다. 백 씨는 채널A 통화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이재명 비판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오늘 만났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민주당은 더 이상 달라질 게 없다. 헤어질 결심이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습니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된다. 단순한 제3지대에서의 무슨 그런 3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민주당을 대체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필요하죠. 이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이라는 친명계의 비판을 일축하고 신당 창당에 더욱 무게를 실었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제가 귀국하고 5개월 이상을 기다렸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번 주 내로 당 지도부에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을 포함한 최종 요구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원칙과 상식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사퇴가 포함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신당 등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정의로운 분이라며 이들을 총선 영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인물들이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류사명 전 총경을 내년 총선 영입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이 분이 탄압을 받았던 사례이고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최상병 순직사고,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윤석열 정부와 맞선 인물들을 앞세워 정부 심판론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좀 서글프지만 내부 고발자가 쉽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담담하게 제 길 가야죠. 정권에 맞서고 지금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치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경찰 길들이기 인사입니다. 류 전 총경은 채널A 통화에서 정치를 할지 말지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의 상징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영입 후보군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십고초려해서라도 모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1호 영입 인사로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경제 분야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총선 인재 영입전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 행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행합니다. 올해 7번째입니다. 너무 자주 데리고 다닌다. 요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이유에서 동행하는 걸까요?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우리 정상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건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반도체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 본사 방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ASML 핵심 시설인 클린룸을 찾아 최신 장비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ASML 방문에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도 동행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ASML로부터 장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우선순위 번호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삼성과 SK 측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관계자는 노광 장비의 1년 생산 대수는 50대 안팎에 불과하다며 조달이 빨라진다면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건 올해 들어서만 7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 휴가로 최수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낙준연대로 불리던데요.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요. 네, 그런데 낙준 말고 낙석연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가운데 낙과 이준석 가운데 글자 준 대신에 마지막 글자 석을 합친 건데요.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만든 조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만날 수 있다. 그럼 잘못하면 그 낙석연대가 돼버려요. 그렇게 잡탕신당 제3지대 하면요. 낙석연대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제 낙석연대로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낙석주의가 됩니다. 낙석주의 어떻게 됩니까? 워닝, 조심해야 됩니다. 네, 낙석 아시다시피 떨어진 돌이라는 뜻이죠. 자, 떨어진 돌처럼 잘 안 될 거다라는 건데 뭐 일종의 저주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여야가 동시에 견제에 나섰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만날 분위기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지요. 때가 되면 만날 거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날 준비는 되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요즘 말을 보면요. 진짜 탈당이라도 할 분위기예요. 요즘 이 전 대표의 넥타이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남성 정치인은 뭐 넥타이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보시면요. 지난달 28일 빨간색을 맸습니다. 9일에는 여러 색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가 어제와 오늘 오전에는 빨간색과 주황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보좌관이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는 책을 쓸 정도로 넥타이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인데요. 정말 그러네요. 자, 하필 또 빨간색 계열이긴 한데 이거 뭐 신당 창당의 의미가 좀 담긴 겁니까? 네,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넥타이 고를 때 어떤 거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날 상의하고 넥타이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 네, 그 질문을 받아서인지 이 전 대표 오늘 오후에 이상미 무소속 의원을 만날 때는 하늘색 넥타이로 고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부모님이 지역에서 뼈가 굵은 열성 민주당원이었다며 당을 떠날 사람이 아니다, 탈당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네, 아직은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죠.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 이 대통령 부산 떡볶이 화제가 오래 가는데요. 또 젓가락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오늘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 부산 떡볶이를 먹는 장면에서 젓가락을 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젓가락이 자기 접시에 있지 않고요. 음식 매대에 있습니다. 만두를 집었다 떨어뜨렸다 집었다 떨어뜨렸다 집었다 떨어뜨렸다. 대통령 왜 이러시는 거예요? 떡볶이 파는 분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다 함께 먹는 매대에 주의하지 않고 젓가락을 이렇게 개인 젓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당시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죠. 이거 만두 하나 먹겠습니다. 이거. 데워드릴게요. 데우고 있습니다. 잠깐. 따끈하게. 이거는 빼야 돼. 내가 이거 젓가락질 한 거라. 젓가락질 한 거 이거는 좀 빼놓고. 뭐 대통령 본인도 빼라고 이야기는 하네요. 근데 참 이 떡볶이 행사 계속 뒷말이 나오네요. 네,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서 총수들을 들러리 세웠다. 이런 질책이 쏟아지며 시작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부터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1야당 최고위가 조롱하듯 웃음 소재로 쓴 것도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죠. 용산 참모들은 지금 떡볶이를 먹을 때가 아니라고, 야당 내에서는 비웃을 일은 아니라고 누군가 말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하면서 법관들에게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 올 시간에 재판을 챙기라는 취지인데요.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2달 넘는 공백 끝에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0년 전 형사재판 1심 처리는 평균 150일 정도 걸렸는데 지난해엔 220일 넘게 걸리는 등 재판 지연이 심각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취임식도 전국 법원장 가운데 서울 고등법원장만 참석토록 했습니다. 그 시간에 재판을 챙기란 주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역시 손볼 계획입니다. 재판 배당 등의 일선 판사 눈치를 보게 하는 인기 투표 요소를 없애 신속 재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가 되는 2027년 6월에 퇴임합니다. 임기가 통상의 절반인 3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4시간 만에 바로 업무 결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추천 천거 절차를 바로 개시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해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장 전 비서관 김모 씨. 지난 2019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오늘 열린 준비기일 재판에서 당시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재판 연루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측의 시간 끌기식 기록 요청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김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사흘 전엔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빠른 재판을 바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재판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또 유동규 씨 자동차 사고 이후에 조금 위협을 느껴서 빨리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저한테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 절차를 따로 분리해 종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가 빠르게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 측 부담은 한층 커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지드래곤 가수 권지용 씨 수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공개 소환도 했었고 떠들썩했죠. 그런데 불송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최재원 기자 보도 보시고 연예인 마약 수사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권지용 씨. 경찰은 오늘 권 씨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참고인 6명 조사 등 객관적 검증을 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가 정밀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지난달 말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송치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권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 권 씨는 경찰 입장이 전해지자 오늘 오후 SNS에 알고 있는 이는 말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듯한 게시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씨가 당초 마약과 관련해 자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안 기자, 사회일보 백승우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이 2달간 떠들썩했었는데요. 이 권지용 씨 수사, 그러면 불송치,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공개 소환까지 하며 의혹을 보이던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된 이유, 먼저 강남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이 달라진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실장은 첫 조사에서 권 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흡입하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며 권 씨를 지목했었죠. 하지만 지난달 조사에선 권 씨가 직접 마약하는 걸 보지 못했다면서 함께 있던 다른 배우일 수도 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실장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건데 진술 자체가 흔들렸고 이외에 이렇다 할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 권 씨는 처음부터 부인을 했었어요. 본인은. 그 상황에서 경찰은 공개 소환도 했고 마약 검사도 했는데 그럼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네. 먼저 경찰이 지난달 6일에 권 씨를 공개 소환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일단 조사에 필요한 진술이든 모발도 그렇고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정밀검사 또한 일단은 긴급으로 요청은 드린 상태이고. 네, 실제 경찰은 이날 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요. 소변을 통한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 그리고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모두 음성이 나온 겁니다. 권 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 역시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돼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25일 권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면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네, 근데 일단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 측은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내사 단계에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도 오히려 토로하기도 했죠. 추가로 권 씨가 모발에 제한 온몸을 제모한 상태라 추가 증거 확보도 쉽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인의 혐의가 언론에 먼저 노출됐고 공개 소환 조사까지 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투른 수사 과정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는 기자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따뜻한 겨울이죠. 눈 대신 겨울비가 전국에 내린 하루였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됐는데요. 이 12월에 강원도에 눈이 아닌 호우특보가 내려지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처음으로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 발령도 됐다고 하거든요. 현장이 궁금합니다. 김대욱 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현재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전망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땐 제대로 강릉 시내나 동해 야경이 잘 보이는 곳이지만 현재는 비가 내리면서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에서 12월 중 호우특보 발령은 기상 관측 정보가 남아있는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북동진한 저기압이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도 발효됐습니다. 한 특보구역에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될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로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는 비로 내리면서 태백 산맥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대관령에는 안개와 함께 63.3mm가량의 비가 내렸고 강원 북부 산지인 향로봉은 40.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비나 눈은 점차 강해지며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은 최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강원 북부 산지의 경우 4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밖에 전국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비가 10에서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관령 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사천의 아파트에선 20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4시간 동안 흉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헤어진 연인을 인질로 삼은 겁니다. 남성은 경찰과 팽팽한 대치 끝에 아파트 1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 주변으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달려갑니다.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면서 들것에 실린 남성을 구급차에 태웁니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56분쯤. 남성은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여성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지던 인질극은 오후 6시쯤 끝났습니다. 남성은 소방이 설치해둔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여성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연인 관계로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역에선 술 취한 남성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4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교통카드가 안 찍힌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운행 중에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광역버스 안 운전석 옆에 선 남성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버스 기사를 향해 손찌검하는가 하면 폭행을 말리는 일행에게 역정을 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강남역에서 광역버스에 탄 60대 남성이 교통카드가 안 찍힌다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해당 버스는 기사와 승객을 가려주는 격벽이 없다 보니 폭행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몇 번을 이렇게 가슴을 2-3번 얻어 맞으면서 이렇게 피했는데 또 저를 손목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선 내리라고 하면서 난동은 40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40분 가까이 정류장에 발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 기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사건은 최근 4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노선버스의 경우 기사를 폭행하면 운행이나 정차 여부를 떠나 특별범죄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버스 기사가 생명을 살린 소식도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에서 쓰러진 10대 승객이 버스 기사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매년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앞자리에 앉은 승객이 갑자기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다른 승객이 살피지만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에 버스 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쓰러진 승객의 호흡과 맥박부터 살핍니다. 곧이어 승객을 넓은 곳으로 옮기고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가 배운 그대로 가슴 정중앙을 찾아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주변 승객들에겐 119 신고와 함께 쓰러진 승객의 팔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4분여가 지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고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버스 회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응급 구조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데 지난달 15일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심폐소생술 강사분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쳤고 실제로 그 심폐소생 인형을 가지고 와서 그 몇 기사분들은 실습도 하고. 이 버스 회사의 다른 버스 기사도 지난 10월 버스에서 쓰러진 50대 승객에게 심폐소생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부산에선 바다에 빠진 차량의 운전자를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든 해양경찰관이 구조했습니다. 이 해경은 운전자를 구하려고 차가운 겨울바다를 100m 넘게 헤엄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승용차가 빠져 있습니다. 차량 절반이 이미 가라앉은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부랴부랴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에 나섭니다. 100m를 순식간에 헤엄쳐간 해양경찰관은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 걸 확인합니다. 하지만 수압 차이로 차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차량은 점점 먼 바다로 밀려났습니다. 다급해진 운전자가 구조를 애원하는 상황. 해양경찰관은 오히려 물이 더 차면 살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차량 안가 밖에 수압차가 사라진 때를 노려 운전자를 구조해낸 겁니다. 더 침착하시라고 물이 조금만 더 차면 이제 차 문이 열리니까 물이 이제 진짜 머리까지 차고 나서 이제 문이 열려서 문을 열고 이제 익수자를 구조해 오게 됐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 항구에 차량이 빠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7시 20분쯤입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해가 지고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이곳에 주차해둔 차량을 타고 가려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구조된 40대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지만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승용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통해 인양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의 밥통 속에서 얼룩덜룩한 수건이 나왔습니다. 이 수건을 발견한 이용객이 정식 항의하자 스키장 측은 나중에 오면 식당과 리프트 이용권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밥 속에 얼룩덜룩한 무언가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더러워진 수건입니다. 강원도 한 스키장으로 단체 스키 강습을 받으러 갔던 대학생 A씨가 지난 8일 점심시간 스키장 식당 밥통에서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저는 수건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밥을 한 번 더 푸니까 수건의 형체가 더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300명 정도의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식사를 마쳤거나 식사 중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식당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밥만 바꿔줬을 뿐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뭐라 하면서 그걸 막 치우는 거예요. 그걸 사과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치우고 가는 거예요. 당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A씨는 고객센터에 정식 항의했습니다. 스키장 측의 답변은 그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A씨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죄송하다며 나중에 방문하면 리프트와 식당 이용권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만 문의했으니까 저한테만 사과를 한 거잖아요. 이건 아닌가 싶었고. 스키장 측은 밥을 옮겨 담던 중 직원 실수로 내열용 손수건이 들어간 것이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은목걸이에다가 금을 입혀서 순금 목걸이라고 속여판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색깔과 무게 또 부피까지 순금과 똑같이 만들어서 금은방 주인들도 속아 넘어갔는데요. 최근 금값이 뛰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금은방 업소를 찾은 하늘색 옷차림의 남성. 한참을 서성이더니 업주에게 순금 먹거리를 건넵니다. 무게는 30돈, 112.5g으로 일치하고 순도 99.5% 표식도 확인되자 거래가 진행됩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까지 마치고 93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순금 먹거리, 겉에만 금으로 칠해진 은목걸이였습니다. 가공을 위해 목걸이를 잘라본 뒤에야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금색깔하고 똑같아요. 그게 99.5죠. 그리고 던수가 딱 맞아버린 거예요. 액세서리는 절대로 던수를 안 맞춰요. 금과 은은 같은 부피여도 중량 차이가 나는데 둘을 정교하게 뒤섞여 중량과 부피를 금처럼 꾸민 겁니다. 최근 3개월간 전북 고창과 전주, 세종, 강원 등 8곳에서 6천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이던 공범 3명 중 1명이 검거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금은방 운영자들께서는 금 매입 시 반드시 시약 검사를 하시고 매입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어 조직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검찰 수사와 대통령 질타 등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이 전면 쇄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카오, 이 회사 이름과 수평적인 문화까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데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10개월 만에 임직원들과 대화에 나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그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직원은 2,200여 명. 25개 안팎의 민감한 질문이 오갔습니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입을 연 김범수 창업자는 지금은 카카오가 좋은 기업인지조차 의심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과도한 택시사업 가맹수수료 책정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최근에는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이 내부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조직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김 창업자는 대내외 악재 속에 느슨했던 기업 문화도 바꿔야 한다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영어 이름 사용과 정보 공유, 수평 문화까지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내부 문화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거론된 방안이 현안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아니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 창업자가 인적 쇄신도 강조해 향후 계열사 경영진이 상당수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이 비중이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도 자세히 보니 집이 있는 신혼부부는 자녀를 낳은 비중이 집 없는 부부보다 높았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부터 갓 결혼한 부부까지 내 집 마련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30대인데 저는 아무래도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걱정이 제일 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같이 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1년에서 5년 차 신혼부부는 지난해 103만 2천 쌍으로 해마다 줄어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입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중도 53.6%로 가장 낮았습니다. 치솟은 집값은 결혼은 물론 출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며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42%에서 지난해 40.5%로 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집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은 비중은 무주택 부부보다 10.1%포인트 높았고 평균 자녀 수도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0.13명 많았습니다.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빚을 안고 출발하는 현실 속에서 주거 안정이 출산과 양육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집이 있으면 그나마 아이를 더 많이 가지는데 이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죠. 내 집 없는 세입자들 월세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0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의 월세 갱신 계약이 체결됐는데 보증금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린 대신 월세가 34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덜 높은 지역이지만 월세 1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가격은 102만 원으로 사상 처음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2년간 전셋값이 뛰며 월세 전환 수요가 늘었고 고금리 여파도 월세 인상을 부추겼습니다. 또 고금리 속에서 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들이 늘면서 이게 또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써야 하면서 세입자들의 서울살이는 더 팍팍해졌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3분의 1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좀 아껴야 되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마다 월세가 오르면 가진 돈에 맞는 주거지를 다시 찾느라 더 힘듭니다. 비슷한 가격에서 주변의 집들을 찾아보면 완전 구옥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시설이 좀 안 좋거나 잠시 주춤했던 전셋값이 회복하면서 월세 인상이 이어지면 주거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지난 4월 음주운전 차량이 학교 앞 인도를 덮쳐 배승아 양이 숨지는 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 손님 오가는데 불편하다는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일부 지역 설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교하는 아이들이 비좁은 인도를 걸어갑니다. 두 명이 나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바로 옆으로는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닙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앞에는 철제로 된 안전 펜스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놨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없어집니다. 지난달 말까지 이 초등학교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400m 구간에 안전 펜스가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차를 대기 힘들고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그래요. 학부모들은 하루빨리 설치를 바랍니다. 좁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곳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인도를 따라 안전 펜스가 새로 설치됐는데요. 설치 구역은 300m 정도 됩니다. 제 앞에 있는 150m 구간에도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지난 9월부터 학교 앞 450m 구간에 안전 펜스 설치를 시작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공고를 하면 못하게 하니까 그냥 친대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지난 4월 음주운전 차량이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배승아 양이 숨진 직후 학교 앞 안전 펜스 설치 목소리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안전이냐 생계냐를 두고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죽으면 잘 보내주고 싶지요. 동물 장례식장 수요가 나날이 커지다 보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고 해도 이 주민들 반대가 심합니다. 혐오 시설이라고요.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일반 장례식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입니다. 반려인에게 꼭 필요한 곳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담요에 싼 무언가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내린 가족들.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습니다. 12년을 함께한 반려견의 장례를 위해 이곳을 찾은 겁니다. 장례 지도사가 반려견의 사체를 깨끗이 닦은 뒤 관에 넣고 수의를 덮습니다. 아버지 말고 가서 할머니가 더불어서 행복했었어. 미루야, 잘 가. 그리고는 화장장으로 옮겨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잘 가, 미루야. 병에 걸려 숨진 반려묘 사랑이 1년 조금밖에 더 안 살았는데. 화장 뒤 유고를 받아든 가족들은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차 본닛 안에 있다가 발견이 돼가지고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웠는데 굉장히 말썽꾸러기예요. 한동안 많이 마음이 아프고 공허할 거예요.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진짜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아직 우리 애기가 다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어주는 끈이 되니까. 반려동물 장례 비용은 기본 35만 원부터 관과 수의에 따라 10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 혹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 장례식장에서 소각해야 합니다. 땅에 묻는 건 불법입니다. 어떤 분은 뭐 종량봉제 그렇게 한다는 그 소리를 갖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남한산성 어디 산에다가 이렇게 뭐 한다는 사람도 듣고 뭐가 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려인은 1,500만 명에 이르지만 동물 화장장은 전국적으로 75곳에 불과합니다. 주민 반대가 심해 지자체 허가를 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딱 나가면 바로 보이거든요.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강아지 사체를 안고 가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손님들도 그 모습을 봐요. 실제로 경기 이천시는 동물 화장장 신설을 불허했습니다. 또 해모시설이잖아요. 어쨌든 화장장이라 하면 또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깨름직하지 않아요? 반려인구가 느는 만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은 팔레스타인 남성 영상에 이어서 총기를 내려놓고 이스라엘군에 투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마스 대원의 투항 영상이다, 연출된 영상이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향해 당장 항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전차 앞에 수십 명의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확성기로 지시를 하자 한 남성이 한 손엔 소총, 다른 손엔 탄창을 들고 나옵니다. 무기 더미 위에 내려놓은 뒤 다시 손을 번쩍 들고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SNS로 확산된 이 영상을 두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하마스 대원의 투항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하마스 대원들의 투항이 잇따르고 있다며 항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הסוף של חמאס. ואני אומר למחבלי חמאס, זה נגמר. אל תמותו בשביל סינואר. תיכנו עכשיו. 또 하마스 무장대원 최소 7,000명을 사살했다며 지휘부 중 누가 제거됐는지 조직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진짜 항복한 행위가 아니라 영상 촬영을 위해 지시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마스와 관련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민간인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الخمس ايام واحنا مرميين على الارض لا اكل ولا شرب والتعذيب 24 ساعه وقف طراباله بالبارود بظهر البارود على ظهورنا كسر ظهور.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중 20명이 숨졌다고 이스라엘이 밝힌 가운데 하마스는 협상 없이 무력만으로 인질을 구하지 못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갱단과 주민들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갱단 피해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갱단의 상납 요구와 폭력이 끊이질 않자 주민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갱단에 맞선 겁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연달아 울리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 여러 명이 애워싸더니 폭행도 합니다. 현지 시각 8일 멕시코시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km 정도 떨어진 텍스칼티틀란 마을에서 갱단과 주민들 사이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Tenemos un reporte de 14 personas fallecidas, 10 de estos presuntamente delincuentes, 4 de ellos pobladores, asimismo 7 personas heridas.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14명 중 주민은 3명으로 갱단 측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명 높은 멕시코 전국구 갱단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조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납을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갈취와 폭력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총과 흉기를 들고 갱단에 맞선 겁니다. 멕시코주 주지사는 수년간 이어진 지역 폭력의 산물이라며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Lamento profundamente estos acontecimientos. Reitero mi compromiso absoluto y hago un llamado a unirnos por la paz. 이번에 피해를 당한 갱단은 살인과 납치 등으로 당국의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중국에선 같은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지역 간의 날씨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서 온도계가 깨져나가고 있는데 남부 광둥성은 한여름 날씨에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북동부 허난성, 어제 오후부터 폭설이 내려 오늘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였습니다. 최고 적설량은 17cm나 됩니다. 열차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고 일부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선 오전 한때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는 한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今天早上根河零下40度. 야외 온도계는 고장이 났습니다. 现在我这个温度计已经动报表了，外面已经超过零下37、8度了。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올리자 1분도 안 돼 얼어붙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도 올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베이징 시내 곳곳엔 이렇게 아직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남부지방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둥성의 낮 기온은 영상 30도 가까이 치솟아 사람들은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외출을 하고 선풍기도 틀었습니다. 하이난섬의 바닷가 역시 더위를 피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북부는 찬 기운, 남부는 더운 기류의 영향을 받아 이례적으로 지역 간 기온차가 70도 가까이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찬 기운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해 금요일쯤에는 여름이었던 남부 지역이 겨울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물가 여파에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지출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백화점보다 재고 처리 매장에 사람이 몰리고 트리 장식품도 직접 만든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샹젤리제 거리.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조명들이 반짝입니다. 유명 백화점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선뜻 지갑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Ah non, c'est pas pour manger, non, on n'achète pas ici. On vient pas ici pour acheter des produits alimentaires, c'est vraiment trop cher.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매년 열리는 야외 장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On va essayer de faire des économies sur les achats en plus petite quantité et moins nombreux. 도심은 들뜬 분위기지만 파리지앵들은 고물가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인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예산은 우리 돈 약 6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백화점이 아닌 재고 처리 매장입니다. 염가 세일 중인 크리스마스 장식품 코너는 이미 물건이 다 팔려 텅텅 비었습니다. 묶음 판매 코너도 품절 임박입니다. 트리에 설치하는 공 모양 장식품은 파리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가격은 7분의 1 수준입니다.
기자가 직접 장식품을 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정도의 장식품을 사는데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백화점에서 사면 이보다 서너 배 비쌉니다. 이 비용마저 아끼겠다며 장식품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Ensuite, je découpe les contours tout simplement avec le cutter. 크리스마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재료도 비용 절감의 대상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즐겨 마시던 샴페인 대신 올해는 더 저렴한 크레망이 인기입니다. 생선 역시 연어의 절반 가격인 송어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값싼 대체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파리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알뜰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며 12월에 이례적으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영동에 최대 120mm, 경북 동해안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와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온화했던 주말과 달리 기온은 점차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5도, 대구 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광주와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체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국가적 난제지요. 이 난제를 풀어갈 작은 힌트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내 집을 가진 부부가 무주택자 부부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고요. 내 집 걱정 덜어주면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주택, 육아, 교육, 교통 하나씩 이 저출산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마침표 찍겠습니다. 어렵지만 해법은 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